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케어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실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교통사고일 때 실비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많이들 실행들 해보셨나요? 어떻게 청구 고객님들 좀 청구 좀 도와주셨어요? 오늘 또 청구한 그 성팀장님 그쵸. 자주 청구하시잖아요. 네. 맨날 싸우시는 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실제적으로는 고객님들 놓치는 보험 못 받은 소모보험 너무 많이 있고 이 못 받은 소모보험 자체가 보험사에 한 10조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좀 권리를 좀 찾아드리고자 이런 유튜브를 찍고 이제 또 카페에서 좀 도움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널리 많은 분들이 알아서 좀 청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상 청구예요. 실비 청구도 했지만 자상 청구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상 청구가 과연 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자동차 상해라고 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데 가입한 금액이 예를 들어 사망 5억과 부상 1억을 가입했어요. 근데 1억 원 한도에서 부상 급수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특약이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인데, 이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을 이용을 해서 내가 내 보험사랑 합의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내 보험사랑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과실이 예를 들어서 뭐 2대8, 7대3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대인 접수를 받아서 내 과실문에 대한 일부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통상적으로 이 실무에서는 출동했던 기사나 아니면 대인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자상으로 청구하시고 그 부분을 부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내가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내가 내 보험사랑 합의를 보고 그 구상을 상대 보험사한테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닌 우리가 순서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순서를 정리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놓치지 않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상을 처리를 먼저 선처리를 하지 않고 실비를 중간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상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태형님 어떻게 한번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경우는 보통 상대방 차량에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안 해줬을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걸로 먼저 쓰셔서 이렇게 하셔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저희 과실이 0% 무과실이면 관계가 없죠, 전혀.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실비 청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상 청구가 되게 되면 저희 손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실비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순서 자체를 실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깝더라도 처음엔 제 카드로 먼저 치료를 받으세요. 본인 카드로. 그래서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대인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 받아서 그걸 취소시켜서 이제 본인 손해를 입증 받으셔서 실비 청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자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 손으로 저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게 할증이 되냐 유예가 되냐 금액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봤을 때 유예가 되는 경우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도 되겠다 하시면 자상 청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자상 청구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포인트는 그거네요. 일단은 실비에 대한 손해 입증을 해서 실비 청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상 청구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 자체가 자상을 쓰게 되면 없어지니까. 자상 청구 먼저 하고 실비 청구하면 못 받는다. 네. 요즘 그런 사례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상과 직원들이 그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청구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가 자상 청구하셨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것도 이제 순수히 또 뭐 자상 청구해서 받았어요 하면 손해가 또 없어지는 거니까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못 받은 보험금 찾아주는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실비 청구를 하려고 이제 제가 봤더니 이제 합의금을 280만 원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비 청구를 이제 지급결의서 받아서 해야겠다 했더니 알고 보니 이제 담당 직원이 같은 회사였던 거예요. 가해자 차량이랑 피해자 차량이랑.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요즘은 100대형 사고가 잘 없잖아요. 후미추돌이 아니면. 그래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과실이 10%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로 찾아드리려고 했더니 그 10%에 대한 자상 청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은 상대 쪽 합의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25만 원 정도는 이제 우리 자상에서 나온 거였죠. 그래서 본인은 280만 원을 받긴 받았는데 왜 나눠서 들어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합의금과 자상금이었던 거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지금 네.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 뜨고 진짜 코베인 거죠 이게. 대부분 고객님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청구했을 때도 아까 보험금 청구하고 나서 보상과 담당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 연락처를 적더라도 고객님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죠? 혹시 자상 청구 자상 처리 받으셨나요? 하면 고객님들이 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니 뭔지 잘 모르니까. 나 뭔가 받았으니까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제 실비가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네. 꼭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 올케어 팀에 맡기셔서 한번 이런 상담을 통해서 청구를 해보시는 방향을 잡으시는 게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고 나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 실비와 자상 청구가 누가 먼저냐 할 때 그 자상으로 먼저 처리를 하게 되면 실비에서 안 된다고 아까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이게 사실은 청구를 자상으로 할 때와 자상 청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할증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대부분 이제 담당자들 배정이 되면 사고가 한번 나셨으니까 근본 사고가 났고 우리가 피해자이시니까 보험이 할증이 되지 않는다. 그러시니까 자산까지 쓰셔가지고 처리받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 고객님이 3년 이내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고 3년 이내에 한 건이 아니라 2건, 3건이 있는 사고인데 그게 다 피해자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년간 3회 사고인데 피해자였어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특별할증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 실익을 과연 이 보상 안내하는 우리 그 담당자들이 과연 그 우리 고객님이 3년간 몇 회 사고가 있으셨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걸 안내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딱 단편적으로만 보고 이 사고는 딱 이렇게 나서 고객님 사고 나신 게 피해자시고 이러시니까 자상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할증에는 요인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겠지만 그게 내가 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할증이 내가 3년간 내는 총 보험료 자체가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400만원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 실비 청구와 자상 청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설명을 들었는데 뭔가 흐름은 오는데 난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다이렉트 가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한테 꼭 맡기시면 되고 저희가 설명드린 실비와 자상 청구를 다 이해하셨다 난 다 이해했어 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다이렉트 가입하셔도 본인 처리하는 데는 무방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00%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게 배수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보상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보험금의 차이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보험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이런 일을 좀 없게 하려면 올케어 팀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자상 처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그냥 내 실비 청구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할지 내 실비에서 청구해서 그걸 마무리할지 아니면 내가 자산까지 청구를 해서 할증되는데 내가 피해자니까 요율은 그대로 두고 올라가는 실익이 내가 실비랑 자상 받은 걸로 해서 이 사고를 나중에 메운다라고 해도 무방하면 이렇게 해서 사고력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은 사실 다음 시간에는 할인 할증에 대해서 또 다룰 거예요. 그럼 할인 할증을 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해가 좀 되실 거거든요. 오늘 얘기한 게 너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이 부분이 다음 편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합의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합의금이 과연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게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이제 아까 이제 성 팀장님 사례를 보면 사실 이제 사건으로 의뢰해 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상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 대인배상으로 처리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떤 걸 선택해야 좋은지를 사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일단 상황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와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할 때 보면 대인배상이 비교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인정을 많이 해줍니다. 대인배상. 네, 대인배상이요. 왜냐면 이제 자동차 상해의 특약은 뭐 이제 공제가 없이 과세상계 없이 다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인배상을 받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비 청구하고 자산 후 청구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의 기준이 뭐 약관상에 사실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은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맨입으로 합의 종결하자고 하면 의뢰인들이 안 하니까 피해자분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치료할 비용을 요걸로 대신 좀 가름합시다
요 금액으로 앞으로 처리할 금액으로 산출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금액이 아무래도 대인 배상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자산은 사실 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를 민사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부분을 자산, 내 보험을 미리 써가지고 우리 보험사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뭔가 이제 위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합의를 진행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상으로 애초에 처리해서 사건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거의 흔치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진행을 실제로 하다 보면 자상으로 합의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약관상 손해배상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과실이 얼마가 되든 100%의 우리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대인배상으로 적지만 일단 합의를 보시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청구하시고 그리고 자상 청구해서 또 추가로 받으시고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 이제 실비 청구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합의가 산출내역서 그리고 지급결의서. 지급결의서. 네. 네, 이 합의가 산출내역서와 지급결의서를 가지고 이 받은 거를 실비에 먼저 청구를 합니다. 그럼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공제된 과실분에 대한 공제된 금액을 이제 실비 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50%, 40%, 80% 받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내 자산에 청구를 해서 일부 또 위자료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합의를 진행을 해서 합의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빠짐없이 이제 가장 사고 났을 때 손해를 가장 적게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과실분에 대한 걸 나눠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대3, 8대2 그리고 과실분이 됐을 때 우리가 자산을 처리할지 말지 그리고 어떤 게 더 나을지 그리고 환입을 하면 사고력을 없앨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 거니까 다음 시간에도 많이 한번 들려주세요. 네, 저희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 사고 처리에 대해서 꼭 한번 문의하고 싶다 그리고 또 너무 궁금하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올케어팀 치시면 나오거든요. 가입을 하셔서 질의사항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